지금 프랑스가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거리에서는 불길이 치솟고 있고 정치는 완전히 마비됐죠. 심지어 금융시장까지 역대급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총체적 난국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자. 블로콩2. 이게 바로 프랑스 전역을 마비시켰던 정말 거대한 시위의 구호였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걸 멈춰 세운 거죠. 네, 파리가 불타고 있죠. 그런데요, 눈에 보이는 이 혼란은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 불길 밑에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원인이 뭔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터 살펴보죠. 가장 눈에 띄는 건 뭐니 해도 바로 이겁니다. 전국적으로 번진 격렬한 시위요. 이게 그냥 파리만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전국에서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분노가 터져나온 겁니다. 피해도 엄청났죠. 시위가 얼마나 격렬했는지 파리 한복판에 있던 한 식당이 통째로 불타버렸을 정도고요. 세계적인 루브르 박물관까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대체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난 걸까요? 그 시작은 정부가 발표한 어떤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계획 뒤에는 더 크고 근본적인 문제, 바로 산더미처럼 쌓인 국가 빚이 숨어 있었던 거죠. 자, 1만 유로,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프랑스 국가 빚이 딱 3초 만에 늘어나는 금액입니다. 3초에 1,500만 원이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빚이 불어나는 건데 이 속도만 봐도 지금 재정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감이 오시죠? 그래프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프랑스 국가 부채가 GDP 대비 113%를 넘었어요. 이유가 이 이상은 위험하다고 정한 기준이 60%인데 거의 2배에 달하는 거죠.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나게 높은 수준입니다. 이게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게 더 심각합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온 과도한 복지 지출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여기에 최근에 팬데믹, 에너지 위기까지 덮쳤죠. 설상가상으로 이 불어난 빚을 갚으려고 내는 이자 때문에 빚이 또 늘어나는 그야말로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이 시한폭탄 같은 빚더미를 어떻게든 해야 하니까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긴축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그야말로 영린을 건드렸어요. 바로 뭐였냐면 공휴일 이틀 줄이자. 그래서 일 더하고 세금 더 내자 하는 거였죠. 안 그래도 주 35시간만 일하는 나라인데 시민들 입장에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부자들은 세금 더 안 내는데 우리 휴일까지 뺏어서 희생을 하는 거냐,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온 겁니다. 차라리 대기업이나 부자들 세금을 더 거두라는 목소리가 커졌죠. 아니,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왜 정부는 이걸 해결을 못하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정치가 완전히 멈춰섰기 때문이에요. 총리가 얼마나 자주 바뀌었는지 보면 정말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2022년부터 지금까지 총리가 무려 5번이나 바뀌었어요. 이건 거의 회전문 수준이죠. 이러니 무슨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어려운 개혁을 밀어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딱 정리가 되죠. 의회는 여소야대라 정부가 뭘 하려고 해도 발목을 잡고 대통령 지지율은 바닥이라 힘도 없어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나라를 구할 정책을 단 하나도 실행하지 못하는 완전한 정치적 교착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렇게 정치권이 싸우기만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저 바깥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프랑스에 대한 차갑고 냉정한 판결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 간단한 금융상식 하나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이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망할 확률이 거의 없는 튼튼한 국가랑 잘 나간다 해도 어쨌든 일반 기업이랑 어디가 더 안전할까요? 당연히 국가죠. 그래서 보통은 국가가 돈 빌릴 때 내는 이자, 즉 국채 금리가 기업이 내는 이자보다 쌉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프랑스에서는요, 이 상식이 완전히 깨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충격적인데요. 로레알, LVMH,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프랑스의 초우량 기업들이 있죠. 이 기업들이 프랑스 정부보다도 더 싸게, 그러니까 더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투자자들이 이제 프랑스라는 나라보다 차라리 기업을 더 믿는다는 거죠.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한 유명 이코노미스트의 말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프랑스는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다. 신흥시장 채권처럼 취급되고 있다.
이 말은 즉 투자자들이 프랑스를 이제 안정적인 선진국이 아니라 리스크가 큰 개발도상국처럼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시장에 이런 불신은 결국 공식적인 성적표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피치가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A+로 떨어뜨렸는데 이게 프랑스 역사상 가장 낮은 등급이에요. 사실상 낙제점을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이건 그냥 프랑스에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프랑스가 겪는 위기는 다른 모든 선진국, 물론 우리에게도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표를 한번 보실까요? 프랑스는 정부 부채가 문제라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정부 부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대신 가계 부채가 압도적으로 높죠. 프랑스가 나라비 때문에 시끄럽다면 우리는 가계빚이라는 조용한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위기의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 빚 문제라는 본질은 똑같다는 거죠. 결국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모든 사회적 약속들,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약속이 무너지기까지 우리는 과연 얼마의 빚을 더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죠.